네, 오늘거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간밤 미증시도 흔들리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올해 처음으로 5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보였는데 결국 간밤 마침표를 찍으면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낙폭이 컸습니다. 2.2%의 하락률로 종가를 썼고요. 다우지수 0.5%, S&P 500 지수도 1% 이상의 하락률을 그려갔습니다. 영향을 미친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로나, 또 하나는 물가입니다. 하나하나 보시죠. 어제 당잠사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걱정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화면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어제 추가된 수치는 이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13일에 거리두기 변경 여부 발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도 확진자 수 급증하고 있고 프랑스 등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그렇죠. 다음 보겠습니다. 어제 중화권 증시의 낙폭이 유독 컸습니다. 특히 홍콩 항생지수가 종합주가지수가요 3% 가까운 급락을 보였습니다. 정말 울고 싶은 때 뺨 맞은 중국 증시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코로나 우려감도 자리했고요. 그 외에도 플랫폼 벌금 부과 소식과 관세 인하 지연 소식이 시장에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메리츠증권이나 삼성증권 등의 증권사에서는 이 두 번째 이슈는 지나갈 이슈라고 봤습니다. 크리티컬한 요소는 아니라고 봤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이 과징금이 과거 사례에 적용하는 내용이고 알리바바나 텐센트 부과액을 봤을 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중국 증시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방증한 모습일까요? 본토 증시에서 섹터별 낙폭을 기입을 해봤는데 확실히 요즘 몰랐었던 비철금속의 낙폭이 가장 두드러졌고요. 자동차, IT 순의 낙폭이 컸습니다. 물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CPI 발표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시장 열리기 전에 발표 예정인데요. 전월치가 8.6%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랐는데 이것보다 오름에 사실 피크아웃이 논의되기 어려운 수치죠. 그 전화보다 올랐기 때문에요. 그런데 6월에 컨센서스가 8.8% 맞춰졌습니다. 이것도 부담스러운데 간밤 백악관에서 경고의 목소리를 날렸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진피엘 이 브리핑하는 내용 캡처를 해왔습니다. CPI, 인플레이션 지수 높을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컨센서스가 8.8%인데 혹시 여기보다 높게 나와서 우리가 굿자를 보게 된다면 시장 쇼크 수준이 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에 따른 움츠린 흐름이 간밤 미증시에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계속 확인을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죠. 물가가 높으면 그만큼 연준은 강력하게 긴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시죠. CME 페드워치에 이런 흐름들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5bp 인상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죠.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가능성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90% 이상 베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이전에는 50bp 인상에 대한 베팅이 있었는데 이게 제로로 뚝 떨어지면서 100bp 인상, 1%포인트 금리 인상이죠. 여기에 베팅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50bp 인상을 빅스텝이라고 하고 75bp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죠. 그럼 그 다음에 100bp 인상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보 스텝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낯선 용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금리 인상 폭이기 때문입니다. 7월뿐만이 아니라 9월, 11월, 12월 FOMC에 대한 전망치 계속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 폭이 예상보다 더 클 거라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 먼저 보셨는데 이것과 주식시장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체크를 해봐야 하는 포인트인데요. 과거 데이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거에 긴축이 마무리되어야만 시장이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났었고 긴축 사이클 시기에는 시장이 확실히 둔화된 흐름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 라인이 미국의 기준금리 흐름이고요.
검은색이 우리나라 코스피 그리고 회색 라인이 S&P 500 지수입니다. 이 주식시장의 흐름은 역의 방향입니다. 위로 갈수록 하락이고 아래로 갈수록 상승인데 금리 인상이랑 동행했다라는 것을 보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뒤집어 놓은 겁니다. 확실히 미국의 기준금리 S&P 500 지수 이 흐름과 코스피가 연동된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는 주식시장이 그만큼 같이 빠지는 모습이 연출됐고요. 기준금리 인상이 딱 끝나고 하락을 하는 시점부터 시장이 올라갔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다른 구간보다도 시차가 존재하는데 이때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입니다. 경기 충격이 컸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맞춰지기까지 지연됐다는 분석은 있습니다. 어쨌든 큰 그림으로는 이 흐름, 이 궤가 같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기 초입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이 금리와 환율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우리는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건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가치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요. 20년 내 최고치까지 치솟은 모습입니다. 108 수준까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유로화 패러티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등가라는 이야기죠. 달러 가치와 유로화의 환율이 1대1 수준으로 맞춰지는 그런 상황까지 코앞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달러 가치의 급등, 유로화 가치의 급락을 의미합니다. 유로화 가치가 이렇게 버티기 힘든데 원화는 오죽할까 싶습니다. NDF 역의 환율에서도 우호적이지 않은 수치가 다음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역의 환율 보시면 달러당 원화 가격이 1,311원 수준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 부담이 자리하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매크로 상황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3일에 한국은행의 금통위 예정입니다. 이때 우리나라도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은 예상이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50bp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75bp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되면 금리 역전이 됩니다. 다시 이제 환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한 요소이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매야 할까라는 고민입니다. 다음으로 그 고민 이어가 보실까요? 어제 좀 보여드린 내용인데요. 과거 경기 침체 시기 때 섹터별 이익 성장률이 어땠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헬스케어가 22% 플러스 필수 소비재 17%, 유틸리티가 그 다음 순위로 이익 성장률이 선방했습니다. 반면에 소위 성장 섹터들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간밤 히트맵을 보셔도 이 흐름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버텨준 쪽 음식료 필수 소비재 쪽과 함께 헬스케어 섹터 눈에 띕니다.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코로나19의 수혜 섹터로 분석되는 부분과 맞물리고 있다는 포인트 한 개 더 챙겨보셔야겠고요. 반면에 성장 섹터, 특히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안고 있는 것이 성장 섹터 중에서도 기술주가 되겠죠. 기술주의 낙폭이 간밤 굉장히 컸습니다. 자, 이 금융 섹터도 이제 버티지 못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우리는 어느 쪽에서 소나기를 피해야 할까요? 자리 옮겨서 투자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